근황 토크. 망했어요. 뭘 망해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아유 뭐 망했지 뭐. 연락 안 연락만 이제 그렇게 끊겼을 뿐. 야, 지 멋대로 한 거죠.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온 거야 이제? 드디어 이제 다 했나 봐. 그래서 이제 할 곳이 없다. 저희 깨달음 얻었고 막 쓰면 안 되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되고. 기다렸습니다.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한 두세 번 얘기했을 때부터 난 느꼈지. 이제 민주님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절벽에 다다랐을 때 오겠구나. YBM 갑니다. 중국어 HSK 5급 네. 나쁘지 않은데 왜 굳이 그쵸. 컴퓨터 학과로? 편입이 컸어요. 아예 영어를 보는 쪽이면 문과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이과는 수학도 같이 보니까. 제가 뭐 민주님이 그렇다고 뭐 실력이 뭐 밤되기 때문에 눈을 낮춰라 이런 건 아닌데 눈은 높았고 네, 그렇죠, 그렇죠. 욕심은 넘쳤지만 네. 기본은 없었다. 저한테 이제 연락하고 한 달 안 되나? 3주 됐나? 연락하고 책 정리하고 뭐 작년 문제점 정리하고 공부한 것까지 직무랑 산업 다 인상적인데? 근데 하반기 이제 딱 그 7, 8월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 그때를 보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. 그냥 이제 그러니까 그 책을 봤을 때 내가 느끼고 쓴 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. 이제서 좀 더 깨달음을 얻었던 거였고 10월 초가 음수님이랑 카톡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. 이제 사실 근데 그거 보는 것조차 저한테는 좀 무서웠어요. 그러니까 알아. 옴순이 해주신 말 다 아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걸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머리가 다운오는 거죠. 사실 10월뿐만 아니라 뭐 몇 번을 만났어. 우리 술을 몇 번을 마셨어. 마신 술만 얼마야. 근데 이제 그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다시 또 봤을 때 마주하기가 싫은 거죠. 이미 옴수님 얘기 들으면서도 내가 맞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또 마주하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.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옴수님 카톡 할 때마다 사실 울었어요 혼자. 그러니까 혼나고 나서. 근데 울었는데 왜 그랬어? 울었으면 좀 정신 차리고 하지. 그러니까 그냥 울기만 한 거지. 야 그때 속상함밖에 없었어요. 내가 이렇게 마음같이 안 되니까 9월달에도 막 이렇게 막 그때는 또 저는 상반기 때 자소서를 별로 못 썼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냥 냅다 계속 썼다 보니까 9월달에도 그냥 이제 계속 쓰면서 안 돼. 근데 내가 이것도 속상한데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더 속상해. 그냥 계속 속상함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결국 10월달에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도 와중에 했었어요. 정리를 했는데 내가 이걸 지금 뭘 위해서 쓰고 있나,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마저 다시 이제 놓쳐버리고 이제 피해버린 거죠. 내가 또 냅다 그냥 자소서만 열심히 쓴 거죠. 또 좋은 회사들 또 막 현대오일뱅크 뭐 이런 데 자주 쓰고 뭐. 그냥 뭐 그냥 이름 있는 건 그냥 냅다 쓴 이런 거죠. 거 다 쓰고. 근데 그러다가 뭐 홍보가 이제 없어지니까 뭐 직무가 안 뜨니까 그냥 인사 쓰고 막 이렇게 기획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죠. 접시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그럼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안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고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느꼈던 거죠.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썼고 안 됐으니까 큰일 났다. 이게 아니구나 싶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때와 지금을 그냥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네, 맛있게 드세요.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써도 좀 불안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막 공허한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확실히 공부를 다시 이제 해보니까 느꼈던 게 공부를 했고 비록 자소서는 안 썼지만 그냥 괜히 뭔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안 하면 이제 허전할 정도가 되는? 아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우리 저기 어디야? 신림에 그 도림청 가서 했었거든. 근데 네. 좀 다르네. 근데 이제 그때는 그걸 또 느꼈지만 그게 또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속이 돼야 하는 거 결국은. 근데 분명히 그때도 느꼈겠죠? 근데 이제 저는 지속하지 못해서 된 거고 이번에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
좀 민준님의 변화가 기대가 돼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취업 시장이 또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그게 좀 문제긴 한데. 그래도 용수님 그 어제 라이브 한 거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리신 거 봤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작년에 이제 원순이랑 연락 안 했을 때는 원순이 블로그 보는 것마저도 못했어요. 왜 무서워서? 무서운 거, 팩폭당한 무서운 거? 것보다는 미안하니까. 아. 제가 도망갔으니까 어쨌든. 근데 그것도 못 보겠더라고요. 제가 이제 원수님한테 연락은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. 어쨌든 내가 먼저 이렇게 갔으니까.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드리기가 그랬던 거예요. 그래서 먼저 일단은 윤정님한테 그냥 연락을 해봤어요. 잘 지내시냐. 막 제가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정님도 괜히 그냥 이전이랑 좀 뭔가 다른데요? 하면서 이거를 옹수님한테 얘기해봐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난 못하겠다. 근데 한번 그래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용기를 줬죠. 그래서 저 다시 연락 왔을 때 좀 기대를 안 했어. 하도 이제 많이 소화가지고. 근데 확실히 좀 우선은 답변은 깊이도 너무 좋았고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하게 보내요. 제가 다시 보내라고 했잖아요. 다시 시키니까 갑자기 또 확 바뀌대. 근데 저 처음에는 저도 뭐가 나오나? 다시 연락은 했지만 그런 부분 또 깊이 있게 안 들여본 상태에서 제 피드백 받고 그때 또 다시 들여다본 거구나. 그때는 일단은 책을 보기 전이었고 일단 옹수님이 되돌아봐라. 그래서 일단 진짜 저는 종이에다 일단 계속 끄적여봤어요. 그걸 정리해서 쓴 거였는데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. 더 깊이 해보라 해서 또 나올 게 있나? 하고 이제 또 들여다봤어요.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와중에. 종이를 또 한 페이지 더 썼어요. 와 그때 깨달음을 순간이 온 거네. 근데 웃긴 게 그 두 번 쓸 때 저 울었어요. 왜? 쓰면서 이게 뭐가 어쨌든 나오다 보니까 감정이 제 있는 것까지 나왔겠죠? 하더라도 울었어. 처음에 이제 되돌아봐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냈잖아요. 근데 한 번 더 깊게 보라고 하면서 다시 썼을 때 그때 울었어요. 반성 안 느껴진다고 난 깊이가 없는 것 같다고.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 것 같았지. 그래서 이제 다시 시켰더니 깊이 있게. 그러니까 민주님이 외면했던 거야 사실. 진짜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나니까 보였던 거지. 항상 느끼고는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고 알겠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의욕이 앞서고 그냥 일단 냅다 해버리니까 속도가 안 맞는 것 그치. 같았어요. 의욕은 앞서니까. 근데 마음은 앞서는데 지금 눈앞에 해야 될 과제들은 계속 쌓이고 자주 제출해야 되니까. 거기 자유로워지니까 변화가 생기잖아요.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건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, 상당히 그렇죠. 고민돼. 어떤 게 가장 큰 걱정됩니까? 또 실패하기 싫은 거. 또 내가 조급해질까봐 그 기본을 놓치는 거. 그게 무섭죠 아무래도. 변하지 그래서 않고. 그런 거 있어요. 그냥 최대한 2월간에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는 것들이 몰아치기 전에 그냥 많이 해놓는 게 또 답일 수도 있겠다. 그리고 또 그렇게 가서 3월, 4월 되면은 자소자랑 인적성 지옥에 빠질 텐데 그럼 또 악순환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거는 좀 생각 좀 해보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막상 아직 그 패가 안 돼서 이게 뭘 말을 못하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이야 나 이제 안 그럴 수 있다. 네, 그래도 이전과 다를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때가 되면 무섭죠. 그냥 괜히 겁이 나긴 해요. 그냥 확실히 이제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는 느끼고 있으니까 또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. 민주님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.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? 저로서는 물론 경험이 없지만 그냥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뭐 직무를 내가 좀 더 해가지고 하든 내 안에 있는 어느 걸 차단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설득을 하든 이게 답이다.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에 이제 윤주님이 작년에 그래도 하반기에 붙어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걸 민주님이 했으면 어땠을까? 저도 아주문 있죠. 그래서 하반기 때 그래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. 그냥 빨리 일을 하고 싶다.
그냥 그게 이제 마음이 어쨌든 조급해진 거죠. 그래서 상반기 전략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탑 티어에 대한 집착 어느 정도 할 거다. 근데 저는 일단은 직무에만 맞춰서 하고 싶어요. 그렇지.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. 그래야 이번에 어디든 들어가서 그러니까 너무 작은 데 좀 제외하고 최대한 쓰자 이거죠. 작은 데부터 쓰자는 건 아니고. 솔직히 12월달 되면서 이제 막 공고 줄어들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냥 일 자체가. 나도 그러니까 뭔가 또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좀 더 나은 목표 뭔가 만들어보고 그치. 싶고 그냥 계속 여기에 제가 고여있는 느낌인 거예요. 일상도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뭐냐 일어나서 그냥 카페 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약간 이런 게 루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삶도 너무 지겹고 제 발전이 없는 느낌? 그래서 그게 취준이 길어지다 보면 똑같은 또 이제 고통이 찾아오거든요. 공부하고 쓰고 제출하는데 떨어지면 남는 게 없는 거, 또 남는 게 없는 거. 이번엔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계속 쓰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. 진짜 계속 보여드려야 돼요. 안 그래도 어제 유니클로 관련 올라왔잖아요. 유니클로 10월달에 썼거든요, 저도. 뭔가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옛날 같아서 한번 써볼까 하고 썼고 그게 뭐 비록 떨어졌지만 그러면 이걸 알바로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냥 매장 안에서 사람들도 응대하고 재고 정리하고 이런 걸 다양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월달부터 넣었거든요. 그게 스태프도 지원을 하고 나서 마감 공고 끝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다른 지점에도 못 쓰고 기다려야 돼요, 결과를.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합격을 하면 또 3일 내는 뭐 빠르게 연락은 온다 하더라고요. 매주 썼는데 거의 안 오는 거야, 연락이. 요새 그런 것도 어려워. 다리 하나가 너무 치열해. 이제는 큰일 났어. 시대가 너무 시기가 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. 저는 그래도 지점도 진짜 많고 그래도 시간 근무할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냥 나는 되겠지? 1월달에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. 그거 하나 일하는 것도 힘들 줄 몰랐어. 요새 중소기업도 힘들어. 중소기업 가기 힘들어. 괜찮은 중소기업은 요새 인원들이 너무 몰려가지고. 진짜 내가 이것도 떨어지는데 진짜 너 어떡하나. 진짜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다니까요. 지난주?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막 그런 채용 같은 거 올라오니까 그거를 보다가 근데 거기서 조교를 구하길래 그래도 뭔가 여기 커리큘럼도 보니까 또 홍보이랑도 이렇게 관련 지어서 얘기하고 해서 한번 지원을 해봤죠. 근데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이제 면접 대기가 있어서 혹시 나중에 이분이 안 되면 연락을 드려도 되냐 해서 알겠다 하고는 이제 했는데 오늘 아까 교수님이 갑자기 또 연락이 온 거예요. 이제 조교 관련해서 얘기할 거 있어서 이제 전화 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원하는 조교는 아니고 그 방송국 학교에도 방송국이 있어서 그 방송국 쪽에 조교가 나가지고 제 그 경력을 보고 했으면 해가지고 연락이 먼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저로서는 그냥 일을 하는 게 또 크다 보니까 저는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뭔가 사무적인 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내일은 가보기로 했거든요. 인수인계 겸 해서. 근데 이제 1인 사무실 쓸 수 있고 혼자 하는 거네 또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정확하게 무슨 일을 이렇게 막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가 좀 중요하겠는데. 내일 가봐야 좀 알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근데 우선 가면 사인해야지. 선택의 여지가 없지. 저는 또 일하고 싶은 것도 크고 그냥 그것도 있었어요. 그냥 알바도 사실 뭐 구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왕 하는 거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걸로 하고 싶었던 것도 컸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안 그래도 민주님이 연락을 또 주고 전화도 눈에 보이고 근데 가장 큰 약점이 이제 경험 그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계획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제가 하는 이 마케팅 활동의 일부를 알바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알바로 하기에는 아직 뭐가 체계가 없어서 민주님한테 역할을 주고 프리랜서식으로 한번 일부 드려볼까? 집에서 사무실 올 필요도 없지. 데이터가 남잖아요. 소재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.
어쩌 그냥 저 계속 그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. 그냥 주도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싶다. 그러니까.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제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고 어쨌든 제가 방송국 그 학교 방송국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온수님한테도 하게 되면 제가 뭐 막상 뭘 어떻게 해야지 싶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만의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? 뭔가 하다 보면 또 뭐 달라지지 않을까? 그죠. 네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자유도를 그냥 주고 그냥 기본적인 역할만 드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민주님 해서 민주님 성과를 가져가고 자소서 소재까지 소재와야 이제 뭐 제가 보면서 도와드리면 되니까 저야 좋죠. 민주님 이 시기에 이런 거 올리면 좋겠다 이런 순서로 올려봐도 좋겠다 또 콘텐츠도 또 많이 보셨으니까 취준 공감을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삼성 공고 뜨면 준비해놨다가 올리고 일주일 전이니까 올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사실. 네, 약간 너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시니까 재밌어 보이는데 어찌 보면 저한테도 공부인 거니까 저도 저랑 아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 거니까 옹수님 유튜브도 블로그도 봤을 때 옹수님도 나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게 커지면서 고민이 생기겠죠. 맞아. 점점 이제 고민이 깊어지시는 게 지금도 행복해요. 그래도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고 근데 이제 저를 그래도 좋아해주고 이 방향을 믿어주는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내가 너무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턱에 차 올랐어요. 그럼 분명히 어쨌든 제가 이걸 올림으로써 내가 이렇게 정리한 걸로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민주님의 도전 욕구를 좀 자극하는 일입니까? 근데 일단은 평소랑 다른 어떤 이제 새로운 일이니까 저한테는 설레는 일이죠. 아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원수님한테 누가 될까봐? 누가 아니, 된 뭐, 거는 미안해서. 그거 미안해서. 그렇지. 하는 거 이제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제 먹튀 안 하면 되지. 한두 달이라도 저는 뭐 해서 또 성과가 막 대단하진 않더라도 뭐 유튜브는 그래도 기준에 이게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잘 버무려서 자소 쓸 때 활용하면 되죠. 진정한 이 홍보의 전문가로 거듭나야죠. 맞아요. 이렇게 일을 얻어갈 줄 몰랐네. 일해야지. 나 됐어. 저는 계산이요.